안녕하세요. 청년 목회 돌파와 부흥을 위한 5가지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드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젊은이 중심의 주일 대예배를 통한 부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 중심의 대예배를 만들어가는 추세인데 그 효과는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과연 가능한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거나 좀 전통적인 교회들인데요. 교회에 연결된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 청년대학부가 좀 미약한 경우에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그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그런 역사가 깊고 오래되었고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중형급인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젊은이들에게 좀 포커스를 두고 젊은이들을 좀 더 흡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환영하는 이유는 좀 당연하긴 하지만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젊은이들에 대한 목회적 배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정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젊은이들은 장년 세대와 관련해서 자신들은 늘 교회에서는 좀 피해를 당하고 좀 일꾼론에 어떤 희생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년들이 이 젊은이들을 배려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용적으로 젊은이들의 시간 활용이 좀 더 용이하고 또 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니드와 이게 맞물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젊은이들처럼 바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이러한 배려를 해준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의 시간 활용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의 장이 된다고 하는 이런 관계적인 요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젊은이들을 타겟팅하는 주일 대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좀 오후 시간이 될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모이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의 강단권과 직접적으로 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들께서 젊은이들을 타겟팅하는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실 때 젊은이들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며 또 도울 수 있으며 같은 설교라고 하더라도 적용 부분에서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자신감이 일단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대학부의 부교육자들 편에서는 이것을 제안하고 또 필요하면은 지혜롭게 요구도 하긴 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이 자신감과 직결된 문제고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내놓고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 아마 우리 청년대학부의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강단권도 점점 이양해서 청년대학부 교육자가 그 주일 대예배 청년부 예배에서 청년 예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 사이에 신뢰감의 그 문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성공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을 타겟팅하는 그러한 그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 타겟형 설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뭐 설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본문을 놓고 그 말씀을 제대로 관찰하고 그다음에 해석한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듣는 청중의 필요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이것이 설교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때에 특별히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은 그 대상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고 사용되는 예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좀 더 젊은이들에게 호감이 있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이 와닿는 그 필요에 맞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청년 타겟형 설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 청소년 타겟형 설교, 또 어린이 타겟형 설교, 또 장년 타겟형 설교, 또 여성 타겟형 설교 다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설교하든 청년들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이 청년주일 대회에서의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과연 얼마나 어필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감동적 찬양 또는 뜨거운 찬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이 감성적인 그러한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 자체가 잘 준비됐느냐, 특별히 이 찬양과 예배 속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도자나 그 팀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충분한 기도와 또 연습 가운데에서 이끄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물론 아주 뜨거운 그러한 찬양인 경우에 불신자들이 오기 좀 어렵다든가 또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올 때는 약간 무슨 광신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청년대학부 차원에서는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믿는 사람들을 또 잘 끌어들이고 영적인 그 각성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이 패션이 살아나도록 하고 하는 그것은 이 찬양과 경배 중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찬양팀의 준비와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영희2080에서는 청년대학부를 대상으로 찬양 인도자 훈련학교 같은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쿨들이 뭐 7, 8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는 매년 1월 달에 하는 워십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찬양팀과 이 예배팀들을 좀 준비시키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얘기할 때 이제 worship evangelism이라고 하는 말과 evangelistic worship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좀 구분해서 쓸 수 있는데 evangelistic worship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상당히 좀 초점을 맞추고 어떤 찬양과 노래의 그 선곡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어떤 것을 쓰느냐, 뭐 드라마를 하느냐, 멀티미디어를 쓰느냐의 문제가 이기 이전에 불신자들에게 타겟팅해 가지고 그들에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떤 장벽을 제거해주고 문턱을 낮춰주는 그런 그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불신자, 구도자 중심의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이 이벤젤리스틱 워십, 전도 목적의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찬양은 너무 처음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흥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것하고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감동과 열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당히 이 불신자들의 감각에 맞게 출발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worship evangelism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어떤 그 전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것도 서구적인 맥락에서 worship evangelism을 얘기할 때는 비교적 이 타겟팅하는 대상에 좀 맞추면서 서서히 가면서 이제 어떤 worship하면서 이 전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또 대형 콘서트장 같은 데에서 worship하는 그런 곳에 불신자들이 제3의 지대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직전보다도 그런 곳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참여해서 또 좋은 노래를 듣기도 하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의 어떤 그런 이 전도의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그룹이라든가 근래에 프레시라고 하는 그 집회가 한국에도 소개되었는데 그런 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월십 이벤젤리즘 해가지고 진한 예배, 아주 그 열정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불신자들이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한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에 불신자들이 참여한다면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타입의 월십 이벤젤리즘의 경우에는 불신자들이 잘 안 온다는 게 가장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면서 그 찬양이든 설교든 그것을 잘 맞추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성공적 요소라고 하면 열린 예배적 분위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열린 예배라는 얘기는 우리 흔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개념을 제가 얘기합니다. 꼭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는 것에 국한돼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좀 장르도 도입이 되고, 또 우리 전통적인 예배의 그 포맷을 좀 깨기도 했고, 또 신선하고 좀 참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에서 청년들을 타겟팅하는 주일 대예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대개는 한 30% 내지 50% 정도의 그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으로 누가 설교하느냐가 가장 이제 큰 이 관심사인데요.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이 강단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어필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도록 하는 것을 좀 배려하면서 청년 타겟형 설교로 그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더 젊은이들의 필요와 감각에 맞는 적용점 같은 것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이 도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잘 보는 그런 책을 좀 전달해 드린다든가, 또는 젊은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자로 좀 적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좀 올려 보내드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그 부교육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맡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교회 전체의 유니티와 또한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시지만 과연 이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는 설교를 하시느냐 하는 면에서 좀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들 때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내와 지혜 가운데 꾸준히 좀 시도해 보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해보면서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부교육자에게 맡기는 그러한 경우도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뭐 일반적인 그 주일 대회의 그 짧은 시간 중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는 되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큰 형태가 예배의 전통적인 형식을 많이 좀 바꾸고 앞부분에서 좀 찬양이 좀 많고 또 특별히 젊은이들의 참여적인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면서 진행되는 그러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콘티를 놓고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그런 곳들 한 두세 군데 정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맞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대학부의 모임을 그 이후에 어떻게 갖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에 이 청년들이 많이 와도 청년대학부의 모임은 별도로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다만 간혹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주일 대예배를 드렸는데 또 청년대학부의 모임이 뭐가 필요하냐, 또 거기서 또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청년대학부가 공동체성을 위하여서 또 별도로 좀 이 모임을 갖되 짧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고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갖는 가운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것이 길어지면 젊은이들에게는 두 개의 청년부 모임이 참여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때로는 뭐 5분 설교, 10분 설교, 뭐 미니 렉처 뭐 이런 식으로 이 청년대학부 교육자가 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설교를 안 하면서 이 어떤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이 살아나도록 오히려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유니티를 갖기 위한 그런 기도라든가 또 축하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셀리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사랑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늘 청년대학부의 교육자들에게 청년대학부 정기 모임에서 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한 한 저희들은 설교를 좀 하면서 공동체를 꾸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가운데는 이왕 설교를 하려면 정말 잘해서 하라 하는 그러한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정기 모임에서는 또 정기 집회에서는 설교를 안 하시고 가능한 한 안 하시고 주일 대회에 다 참석한 사람들이니까 소그룹 돌아가는 것들을 오히려 돌아보고 참여하고 둘러보는 그러한 것들을 주로 하셨고 그리고 언제 설교했느냐 여름 수련회라든가 겨울 수련회라든가 또는 학기 중에 있는 특별한 MT 같은 때에 아주 잘 준비해 가지고 뭔가 좀 설교의 어떤 그 좀 맛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너무 많은 설교를 남발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청년대학부 모임을 하느냐 이것은 교회의 형편과 청년대학부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뭐 1부부터 한 3부까지 있는데 이 연령별로 나눠져 있다. 그럼 당연히 나눠져 있는 그 그룹에 그 교육자가 그런 시간들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나눠져 있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청년대학부 교육자가 이제 맡아서 하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연령에 따른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소그룹의 활동은 되게 20대 전반기 또 20대 중후반기 또 뭐 30대 초반기까지는 같이 묶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0대 정말 32, 3살 위가 또 꽤 있다. 그렇다면
그 그룹은 또 별도의 그런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될 이유는 서로의 그 동질성 문제도 있고 만약에 청년부가 전체적으로 연합이 통합된 가운데 소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은 20대 전반기에서는 소그룹 리더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소그룹 활동은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그럼 청년대학부 모임에서는 하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미니 설교나 미니 렉처와 그다음에 생일 맞은 사람이라든가 결혼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특별한 뭐 이게 군대를 간다든가 왔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같이 축하해주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하는 전체 공동체성을 살리는 그리고 뭐 MT가 있게 된다든가 또는 수련회가 있게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능한 한 보내고 짧게 보낸 다음에 소그룹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또 어떤 조직을 갖고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라지 그룹 미팅, 그러니까 정기 집회의 기본 조직에 섬기는 그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주일 대예배, 청년들의 대예배를 섬기는 그 조직과 그다음에 이 청년대학부만의 그 또 모임을 준비하는 그 조직이 아마 이원화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야 한 사람에게 다 몰리지 않으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뭔가 좀 연관성을 갖게끔 하는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우선 교회 내의 젊은이들의 예외 출석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간의 교류 활동도 아무래도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나 또 찬양팀에는 이중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대학부가 별도로 또 그 이후에 모이게 된다면 그런 부담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청년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년교회라고 한다면 뭐 교회 속의 교회로서 물론 이 부교육자야 전체 당회의 어떤 컨트롤을 받는 것이지만 어떤 상대적으로 재정권이라든가 또는 청년대학부에서 부교육자를 세우는 문제나 또는 간사들을 세우는 문제나 하는 면에 있어서의 인사권 같은 것이 좀 더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그렇게 될 때에는 청년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청년 리더십들이 얼마나 준비됐느냐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리더십들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재정 사용권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주어졌을 때 좀 잘못된 교회의 리더십들이 보이는 재정 사용에 대한 오류 그것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준비시켜서 하는 것이 관건이고 특별히 부교육자가 이 면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리더십과 교체될 때에도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팀한테 그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하지 않도록 그 지속성 있고 연속성 있는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 인계 이런 부분들이 청년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운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핵심 멤버는 여전히 그냥 얼마 안 되고 그저 참여하는 출석하는 예배 참석자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그 현상, 이 거품이 끼는 안개가 끼는 그러한 이 현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과연 핵심 멤버가 얼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대예배, 젊은이 대예배는 참석하지만 청년부나 대학부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원화 현상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대예배까지 왔지만 청년부까지 안 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상대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들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이 같이 가면서 이것을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다른 시스템은 전혀 없이 이것만 가지고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깨한다 할 때에는 이것이 결국은 일시적인 부양책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예배가 정말 잘 지속적으로 드려지면 그래도 그것이 견뎌내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스템이 교육과 양육 또는 속으로 시스템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보완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저는 이 물고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물고기는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은 공동체에서 리더십에 해당되는 리더들에 대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공동체의 핵심 멤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률이 한 70% 이상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꼬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출석률이 한 20-30%도 안 되고 정착률이 좀 낮고 또 이제 뜨문뜨문 오고 또는 뭐 재적 회원들이 이런 꼬리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이렇게 3등분해서 보게 될 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일 대회를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두 번째로 보여지는 물고기표는 이 좀 터줏대감들이 많고 이 처음 온 사람들의 진입의 장벽이 뭔가가 높은 또 문턱이 높은 그래서 또는 전도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또는 흡인력 있는 것이 없어서 이 오는 사람들이 적은 그러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꼬리가 자라지 않으면 즉 새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나중에는 제자 훈련 시킬 대상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예배가 있어야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전도가 있을 때 이 꼬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일날 주일 대회 예배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대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꼬리가 너무 지나치게 커지고 몸통과 머리는 그대로인 그런 그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운무 현상이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했는데 이 꼬리에서 몸통으로 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게 소그룹 사역입니다. 소그룹 사역이 잘 되어 있으면 그물망이 잘 쳐져 있으면은 이 꼬리에 있는 사람들이 몸통으로 이입이 됩니다. 그리고 몸통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 그 이제 리더십 훈련인데 조금 아까 우리 꼬리에 있는 분들이 몸통으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기초 양육과 다양한 활동들을 있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이 코어 멤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로 가기 위해서는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또는 제자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꼬리가 긴 부분이 몸통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기울이지 않으면은 젊은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주일 대회가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